8월 5일 오늘자 기사입니다. 교육부에서는 9월에 의평원 불인증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전에 나온 대책들과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저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읽어보면 불인증 유예가 나오기만을 그저 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님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무조건 불인증 유예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친히 반박하셨습니다. 의평원을 전적으로 믿기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결과를 지켜는 봐야겠죠. 그리고 지난 8월 2일 한 기사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내용 자체는 다들 아시는 거라 새로울 건 없습니다. 교육부가 의평원의 사전심의 및 이사회 구성 변경 권고를 내렸다는 것이죠. 특히 이사회 구성 변경의 경우 의료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를 공익대표로 이사회에 참여시키라는 권고를 직접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정부는 정말 의평원 이슈를 모르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나오듯이 교육부는 이미 3월부터 이사회,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라면서 의평원을 무력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에 있었던 정부 브리핑을 보면 한덕수, 이주호, 박민수는 모두 의평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 인정 기준 준수 등 의료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배정을 한 모든 의과대학은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기준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 인증을 받아야만 유효한 의과대학으로서 성립이 됩니다. 그러한 평가 인증 기준 관점에서도 다 검토를 했을 때 교원이나 시설이나 기자재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브리핑에서 한덕수, 이주호, 박민수는 분명히 2,000명을 늘려도 의평원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수험생분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일반 국민분들을 속인 겁니다. 앞에서는 의평원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기준 통과 못할 것 같으니 의평원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한마디로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게다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작살이 나서 기준에 미달해도 불인증을 주지 말라는 압박을 이름부터가 교육부인 정부 부처가 하고 앉아 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다른 점은 웃음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부는 왜 이사회 구성에 이렇게도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교육부가 의평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의평원이 교육부의 권고를 이행하여 이사회 구성을 변경할 경우 교육부가 꽂아넣은 이사회의 거수기들은 불인증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에는 이사회는 인증 실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던데요? 라고 하신다면 규정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인증의 절차상 판정 결과인 인증기관은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판정위원회는 이렇게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대학이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의평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사 판정의 결과는 판정위원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즉 교육부의 첫 번째 전략은 이사회를 장악해서 불인증이 떠도 이사회에서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의평원 이사회는 총 22명으로 전문가 집단 18인과 정부 대표 1인, 공익대표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평원 규정상 불인증을 뒤집는 재심사 판정을 위한 이사회의 경우 제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정부 대표 1인과 공익대표 3인을 포함하여 전문가 집단에서 최소 7명을 공익대표로 대체해야 날치기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 중 병원협회 인사들을 정부 편으로 넣는다고 할지라도 최소 5명을 대체해야 하죠. 만약 전문가 집단 인원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최소 14명의 공익대표를 더 추가해야 날치기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 집단 중 병원협회 인사들을 정부 편으로 넣는다고 할지라도 최소 10명의 공익대표를 더 추가해야 하죠. 이런 식의 대규모 인원 조정은 교육부에서도 강행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투명하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유사기관인 치의학교육평가원과 한의학교육평가원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의학교육평가원보다 더 전문가 집단 위주입니다. 치평원과 한평원 모두 전문가 집단을 제외한 이사는 정부 대표 1인과 공익대표 1인밖에 없죠. 이에 반해 의평원은 정부 대표 1인, 공익대표 3인으로 구성되어 치평원 및 한평원보다 공익대표가 이미 2명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정말로 의평원 이사회의 구성이 의료계 인사들로 편중되어 있어 공정성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려면 치평원과 한평원도 같이 바꿔야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생각은 없겠죠. 지금 타겟은 의평원뿐이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거 없는 헛소리인 겁니다. 시민단체, 환자단체를 이용해 의평원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계획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치평원과 한평원을 봤을 때 명분도 근거도 없다는 거죠. 만약 의평원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는 어떨까요? 그 경우 교육부는 의평원의 인정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교육부에서는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를 공익대표로 이사회에 참여시키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5년 3월까지 권고를 이행하라고 기간을 정해놓았죠.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에 관한 규정 제7조 2.3에서 말하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교육부는 현 이사회의 구성을 지정기준에 미달로 간주하고 보완 지시를 함으로써 의평원의 인정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현 이사회의 구성이 정말 지정기준에 미달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지정기준의 요건에 이사회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인증규정 제5조와 이를 구체화하는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에는 이사회라는 단어는 나오지조차 않습니다. 즉, 관련 규정이 없으니 현 이사회의 구성을 놓고 지정기준 미달이라고 간주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거죠. 또한 보완 지시는 기준 미달이 있을 때 하는 것이므로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라는 권고 역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히 보완 지시 혹은 권고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그렇게까지 명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거나 기관 지정기준 제4조의 이사회의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즉 지정기준 미달이 없어도 제구조가 규정하는 교육부의 지도감독권을 발동해 보완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하시죠. 그런데 둘 다 틀린 주장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지도, 권고, 조언 그리고 지시 등은 법집행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죠. 행정청의 지시에 강제력이 붙어 있으면 단순 지시가 아니라 행정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형식상으로는 단순 지시 혹은 권고였어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또한 실무적으로도 시정지시와 시정명령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행정청의 조치가 대상자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면 행정처분으로 본다고 합니다. 의평원의 사례에 적용해본다면 인증규정 제7조 2.3의 보완 지시는 이행하지 않으면 인정기관 지정을 취소하겠다라는 강제력이 달려있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처분성의 문제를 따져봤을 때 단순 지시 혹은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 혹은 무효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인증규정과 기관 지정기준 어디에도 이사회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교육부의 이사회 구성 변경 권고는 이행하지 않으면 인정기관 지정을 취소하겠다라는 강제력이 붙어있는 사실상의 행정처분일 수 있습니다. 단순 지시 혹은 권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행정처분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사회 구성 변경 처분은 인증규정과 기관 지정기준 어디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육부의 이사회 구성 변경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사회 구성 변경 처분을 따르지 않았기에 내리는 인정기관 취소 처분 역시 위법한 행정처분일 수 있고 인정기관 취소 처분 역시 취소 혹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의 의평원 인정기관 지정 취소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의평원에서 이사회 구성 변경 권고의 처분성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퉈보면 좋겠지만 어떻게 대응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미달이 없어도 지도감독권을 발동해서 보완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것도 틀린 주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관 지정기준 제9조의 지도감독권 조문을 보시면 교육부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만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정기준 미달이 없어도 막 개입해서 보완 지시를 내릴 수 있는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인증규정과 기관 지정기준을 살펴봤을 때 교육부가 이사회 구성 변경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순 지시 혹은 권고라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기준 미달이 없어도 지도감독권을 발동해서 보완 지시 및 개입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틀린 주장으로 생각되죠. 정리하자면 교육부의 의평원 무력화를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이사회 구성을 바꿔서 이사회에서 불인증을 뒤집는 것이고 두 번째 전략은 의평원의 인정기관 취소입니다. 그리고 둘 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정부와 교육부가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투명하게 드러내면서 대규모 인원 조정을 강행한다면 불인증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2호학번의 의사국시 응시 자격은 부여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불인증을 뒤집는다고 해서 교육 환경도 곧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립대든 사립대든 증원된 의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육도 실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임상에 나가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대로 1인분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인턴 2년제, 개원 면허를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가 모두 통과된다면 강제로 병원에서 수련을 해야 할 겁니다. 증원된 의대 2호학번 신입생분들은 수련할 때 17억과 형사처벌에 본인이 걸리지 않을 자신이 정말로 있으신 건가요? 그냥 교과서와 강의록, PPT에서 본 것만 가지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지 않아 인정기관 취소가 된다고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사회 구성 변경 권고에 처분성 처분의 위법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처분 소송, 본안 소송 등 몇 년에 걸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불인증의 불안감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으신 건가요? 역시 쉽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부가 어느 전략을 사용하든 그리고 의평원이 어떻게 대응하든 수험생분들이 증원된 의대에 지원하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떠안는 행위로 보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라면 사태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볼 것 같다는 거죠. 정부와 의사들 둘 다 이미 처음부터 의평원 관련 문제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정부는 의평원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이슈를 축소시켰죠.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는 6월 26일 청문회가 열리고 나서야 공론화가 되었었습니다. 수험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은 본인들을 이미 한번 속였던 정부를 정말 신뢰하실 수 있으신가요? 의대에 입학한다고 할지라도 약속했던 재정 지원을 정말 해줄 것 같으신가요? 불인증이 뜨더라도 해결 방안을 내줄 것 같으신가요?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만 2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 속으면 둘이 공범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정부를 신뢰하실 수 있는지 진지하게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제 개똥 철학과 뇌피셜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